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린 딸내미와 조강지처를 벌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폐인이 돼버린 거지 남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: 나이 어린 년과 바람난 남편 놈이 재산, 집 나한테 쪽 다 빨리고 그년과 같이 시댁에서도 쫓겨났어요. 아이고 결국 폐인이 돼버렸네. 야, 밥은 먹고 다니냐? 원제: 어린 여자와 바람난 남편과 이혼. 알고 지낸 지는 10년, 결혼한 지도 언 6년, 그리고 아직 어린 딸 하나, 만 4살이에요.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? 아니,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, 그런 만큼 정말 열렬히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건 그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. 결혼 후 지금까지 아이 낳고 딱 3개월 쉰 게 전부예요. 이 인간은 세후 250, 저는 세후 270을 벌였고, 아이는 저희랑 가까이 계신 시어머니가 대신 키워주셨죠. 물론 당신 며느리인 저도 엄청 이뻐해 주셨고, 아니야, 친정엄마보다 훨씬 더 잘 챙겨주신 분입니다. 따지고 보면 지금도 그래요. 저랑 딸아이,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죠. 그리고 신랑이었던 그 인간도 마찬가지. 아이는 물론 저한테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평소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운동 모임을 가지곤 했었는데,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아이랑 같이 땡볕에 있는 게 너무 싫어 가지 않았고, 아마도 그게 최초의 실수이자 화근이었나 봐요. 이 새끼가 축구한다고 나가면 기본이 12시간이야.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죠. 그리고 가끔 사장님이 산에 가자 해서 가야 한다며 늦은 저녁에 출발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, 새벽에 도착을 해서 산을 타야 한다고 말하길래 그래,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라며 이해를 하고 전혀 터치를 안 한 거, 그게 바로 죄였나 봐요. 그렇게 제가 그 모든 걸 다 알았을 땐 이미 2년이 넘어가네요. 나는 벌써 30도 훌쩍 남았는데 23살의 어린 생기와 엄청난 당돌함,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. 오빠는 아들을 가지고 싶은데 언니가 딸 낳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들 낳아줄 거야. 라는 저 미친 소리에도 심장이 떨려서 그런가 바보같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나.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물도 뿌리고 뺨도 후리고 아주 그냥 반병신으로 만들어버리던데, 그저 심장만 콩쾅콩쾅, 손발만 부들부들. 도대체 나는 거기서 왜 아무것도 못했는지 후회가 돼요.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다, 이혼해줄게. 딱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런 후에 마치 습관처럼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렸죠. 어머님을 보자마자 바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님도 같이 통곡을 하셨죠. 근데요, 참 웃기죠. 이런 와중에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집은 어머님 명이고 차는 남편 놈 명인데,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 덕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모은 돈 5천. 네, 맞아요. 그 와중에 저는 돈이랑 아이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어머님이 물어오셨어요. 애미야, 혹시 그놈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받아줄 수 있겠냐? 제가 답했습니다. 아니요, 그건 절대 못해요, 어머님. 그러자 어머님은 또 막 우시면서 그래 미안하다,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.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다가 이젠 서로가 못 보게 된다는 걸 느끼신 건지 양육권이든 집이든 뭐든 다 저에게 준다고 하셨고, 그런 뒤에 드디어 그 인간을 호출했습니다. 그래 인간아, 너도 많이 놀랐겠지. 그냥 엄마가 불러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집에 오니까 자기 엄마랑 내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니까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. 보니까 그 내연녀가 남자한테 말을 안 하고 쓴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다 들켰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건가? 네 마음대로 해! 라고 소리치더니 이혼도 하고 양육권, 친권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.
그런데 위자료는 우리가 모은 돈 그 5천만 원만 주겠대요.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? 그게 위자료야? 같이 모은 돈이 위자료라고 이 벌레 같은 놈아. 참고로 그 23살 내연녀는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이씨 뭐 어쩌겠어. 나이도 어린 게 임신을 했는데 혼자 둘 수는 없잖아. 걔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옆에 누군가 있어줘야 된다니까. 이러면서 제 앞에서 정말 끝까지 잔인하게 굴었어요. 결국 여기서 어머님은 폭발하셨고 벌떡 일어나 이 인간을 때려 죽이려다가 끝내는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응급실로 모셨는데요. 이 인간은 따라오지 않았어요. 그렇게 저랑 어머님 둘만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고 잠시 시누이가 맡아주던 저희 딸내미랑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. 집을 줄 테니 절대 비밀로 하라고. 알겠다고 했습니다. 애미야,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.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년이 그 썩을 년이 그 집에 들어오는 꼴 그거는 죽어도 못 본다.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거라. 그렇게 어머님은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고 그날 바로 필요한 집만 싸서 친정으로 보냈으며 애 아빠 그 그지 같은 놈 만나가지고 이혼 서류 작성 제출 후에 한 달 정도 집 구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. 그러자 이 인간은 마치 선심을 쓰듯 그러라 했고 저뿐만이 아닌 아이한테도 미안하다며 돈 2천만 원을 쥐어주네요. 보니까 여기저기서 빌려온 모양입니다. 명의가 바뀐 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더 이상 애 아빠가 안 보입니다. 참고로 집은 3억 5천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정확히 3일 만에 팔렸어요. 그러니까 써니가 가져간 돈은 3억 5천에 그 위자료 그 모은 돈 5천 그리고 남편이 준 2천 해서 한 4억 2천 되는 겁니다. 바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지난 6년 동안 매일 쓸고 닦고 이쁜 인테리어 다 해놓은 우리 집 내 보금자리가 거기서 아이도 낳고 미래를 꿈꿨는데 결과가 이래요. 여하튼 집을 팔고 한 보름 정도 지났나 그 새끼한테서 연락이 옵니다. 그래도 저는요 이때 딸내미가 보고 싶어 연락을 했나 보다 했는데 이 미친놈이 집 언제 비울 거야 이러면서 독촉을 해옵니다. 어린 지 딸내미는 매일 저녁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데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내 가슴도 같이 찢어지는데 정작 애비라는 새끼는 집 비워! 마음이 이상했습니다. 도끼가 올라오더라고요.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콧방귀를 끼며 대답을 했죠. 뭐래 병신아 무슨 집? 그걸 왜 나한테 처물어? 뚝!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. 그리고 하는 말. 그 여자가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급하다. 어서 빨리 안정을 취해야 한다 등등등 개소리 장렬해요.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죠. 아니 이 새끼가 아까부터 뭔 개소리야. 거기서 나온 지가 언젠데. 그리고 그 집 이젠 네 집 아니야 이 병신아.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? 벌써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중이라고. 라고 모든 걸 다 말했는데 이 새끼는요 그래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. 지 혼자 뭐라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네요. 그런 후에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지 다시 연락을 해서는 이런 신발! 야! 네가 뭔데 그 집을 팔어! 반 내놔! 이씨! 등등등 역시나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합니다. 아 그리고 그 내연녀도 옆에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내 집 내놔! 이 늙은 년아!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싹 녹음했고요. 따로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요 이게 참 웃기는 게 사람 마음이 참 재밌습니다. 처음엔 나이 어린 거에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이 말곤 내세울 게 단 1도 없는 그저 그런 아니 불쌍한 년으로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며칠 뒤에 시누이를 잠시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시누이가 해줄 말이 있다면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. 하는 말이 그래요. 그년도 진짜 보통이 아닌 게 저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그 인간 손을 잡고 시댁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아들 하나 낳아줄 테니까 나도 집 줘. 이딴 미친 소리를 해대며 땡깡을 부렸고 이때 아버님이 당신 아들의 뺨을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퍽 올려치며 딱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. 네, 누군데 내한테 집을 달라 카노? 어? 니 뭐고?
딱 이 한마디와 행동에 그 내연녀는 바로 얼어버렸고 그대로 그 인간과 같이 쫓겨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때 아버님이 그러셨대요. 모두들 잘 들어라. 저 개알 같은 새끼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. 저 새끼를 나 몰래 따로 챙기거나 사람 취급을 한다면 똑같이 짐승 취급을 하겠다. 네, 맞아요. 버림받은 거죠. 그것도 완전히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찌 됐나. 그 여자가 살던 원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34평도 답답해하던 인간이 원룸이라 거기다 또 그걸 참고 있다고 정말 헛웃음만 나오고 뭔가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리고 저 지금은 작은 전세 하나 구해가지고 딸내미랑 함께 열심히 힘내가며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이가 엄마인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네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, 이 새끼가 저희 친정에 2번 찾아왔다고 합니다.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거라며 저희 엄마가 뭐라 하시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쩍 말라 있더랍니다. 시커멓게. 그래서 원래는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몰골이 진짜 너무 심각해가지고 차마 때리진 못하고 그 대신 밥 한 끼 차려 먹인 후에 돌려보냈다고 해요. 조용히. 그러자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빌더랍니다. 너무 후회가 되고 저랑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말이죠. 근데 이를 어째? 나는 이제 너무 괜찮은데? 너무 좋아. 해피해. 니네 어머님이 주신 재산으로 아이랑 잘 살 거다 이 새끼야.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라. 이 그지 같은 놈. 팅! 댓글 1번. 보니까 시부모님이 정말 멋진 분들이시네요. 그나저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 불쌍하다고 그 새끼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. 절대. 저런 놈은요 받아줘도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집 살림할 놈이에요. 아셨죠? 그러니까 딸내미하고 둘이서만 이쁘게 살면 돼요. 2번. 쓰니 힘내요. 근데 시댁이 너무 좋아. 다행이야. 다른 집 같으면 같이 지랄 났을 텐데 말이죠. 3번. 그래. 그 돈 있으면 어디 가도 굶어 죽진 않지. 하다못해 시골에서 과수원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야. 깔깔깔깔깔. 4번. 나는 솔직히 이거 못 믿겠어. 왜? 내 주변에 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한 지인들 보면 진짜 100이면 100, 시부모는 무조건 아들 편이야. 물론 처음엔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 이러다가 이번만 넘어가자고 하는 거 다 거절해버리고 이혼한다고 하면 바로 쌩까고 양육비도 안 줘요. 대댓글. 네, 맞아요. 그게 100%입니다. 제 주변에 85년생 남자 이혼 2번이나 했는데요. 첫 번째 마누라 그리고 두 번째 마누라로부터 각각 자식 1명씩 낳고 결국엔 바람 피워가지고 버린 짐승놈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시부모는 무조건 아들 편이야. 대댓 2번. 그래요.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더 많다지만 저렇게 상식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 거지 같은 확률의 로또 1등도 여러 명 나오는데 인생 살면서 저런 사람인들 못 만나겠냐군요. 있다고 어딘가에는. 3번. 이거 뭐야? 묘하게 설득이 되는구만. 근데 설득만 되고 로또는 안 되는구만. 나도 그래. 그렇죠.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음엔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웠다 하더라도 나중 가면은 팔은 안으로 굽거든. 근데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진짜 용서 못 해주고 막 진짜 막 20년 30년 안 보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. 아마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삐쩍 골아가지고 뭐 죽어간다니까 축하합니다. 조금만 더 고통 받으세요. 한 40년 정도. 고마워요.